네, 안녕하십니까. 채택규 전문가입니다. 또 오늘 코 빠져 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덕담을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그래도 좀 시장에 대해서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 잡고 가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은 CPI, 그 왼수 같은 CPI, 뭔지 모르겠지만 걔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도 뭐 한 3% 이상 하락했고, 우리도 뭐 3%, 4%, 뭐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CPI가 뭔가? 결국 이 물가를 나타내는 이 물가 지수, 얘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 지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안 올라간 물가가 있을까요? 진짜 엄청나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가 그냥 올라가게 내비두고 좀 주식시장 좀 살아나면 어때서 왜 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기를 해요? 라고 했을 때,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가지고 물가를 샀을 때 오히려 더 자꾸 마이너스가 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금을 또 벗어난 물가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데이터와 모든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는 연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시적이야 이렇게 떠벌렸는데, 이제 와서는 하이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단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 관리를 하면서, 특히 시장이 애매모호할 때는 절대 빚내서 주식하지 말고, 눈에 뭔가 좀 보여 막 수익 날 것 같아. 그래도 일정 부분 항상 현금은 잘 챙겨놓고 가야 됩니다. 눈높이 낮추고 좀 내가 수익 내는 것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수익의 눈높이를 잡아가야 돼요. 뭔 수익, 손실나서 죽겠는데 무슨 수익이냐라고 하는데, 또 이런 시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하락하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견뎌내면 좋은 시장이 올 거예요. 다만 지금 이번 달에 나타난 이 CPI 8.6%, 얘가 여기서 정점이면 좋을 텐데 일단 다음 달에 더 올라갈 거라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음 달에 더 올라갈 거야, 이걸 예상하고 지금 선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반영이 며칠 이어지게 되면 다음 달에 있을 이 CPI가 8.8, 8.9 나와도 그래. 그러나 결국 다음 달에 있을 그 CPI가 정점이 되게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안도의 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도의 상승. 그다음에 그런데 다음 달에도 봤더니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이게 정점이 안 보여. 그러면은 또 8월, 9월 이것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하락하게 되면 일정 부분 반등 나오겠지만 또 하락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2018년도에 경험했던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종목을 자꾸 늘리면 안 돼요. 제가 시장이 괜찮을 때는 씨를 뿌리라고 해요. 씨를 뿌리면은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나는데, 지금 시장엔 씨를 뿌려놓으면 시장이 오늘같이 폭락하면 어떻게? 다 같이 하락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다 하락한 것 중에 시장 반등 나오면 다 같이 올라가요? 뭐 한두 개는 올라가겠지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내 딸린 식구가 많아져요. 지금도 딸린 식구 많은데 여기서 또 씨를 뿌린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되 시장이 저점 나와. 그랬을 때는 여러 종목 사면 딱 한 종목을 공략해야 돼.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또 빠져.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이 위에서부터 뭐 한 10% 빠졌어. 그럼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사고 싶어. 그러면 하나를 사요. 그럼 사면 얘가 시장이 반등하면 얘는 바로 수익이겠지만 하락하게 되면 같이 하락하지만 얘를 다른 애들은 위에서 10% 15% 손실인데 나는 0%에서 하락하니까 마이너스 5%에 남들은 20% 25%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게 복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결국 추가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막 종목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 빠져서 굉장히 내가 봤을 땐 매력적이야. 그래도 딱 하나만 잡고 하나만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더 떨어졌을 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CPI 얘는 계속해서 이제 폭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달 굉장히 안 좋을 거야. 그거로 인해서 지금 하락 나오고 막 이제 많은 월가에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막 나오잖아요. 자,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FOMC 회의합니다. 여기서 과연 파월이 그동안 0.75%는 테이블에 놓여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0.5% 스텝으로 갈 거야. 이것은 내가 봤을 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0.5%로 6월, 7월 가게 되면 그 안에 전쟁이 마무리되면은 파월의 선택이 맞아요. 그러나 전쟁이 7월, 8월, 6월, 7월 계속 진행 중인데 0.5 요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연준이 패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시장엔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0.75 아니면 1%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예 확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확 충격받고 쉽게 또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FOMC가 충격요법을 줄 거냐? 충격요법 주는 게 오히려 시장은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다. 0.5% 하니까 시장이 원하는 대로 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 그동안에 어땠어요? 거의 뭐 1월달 급락 나오고 시장이 그냥 그래. 왜 그냥 그럴까? 하락하려면 제대로 하락하든지 올라가려면 뭐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냥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정쩡하니까 그냥 종목들도 그냥 어정쩡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충격요법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네마니의 날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마 굉장히 변동성을 줄 텐데 이 3대 지수 제가 한번 차트 갖고 나왔어요. 얘네들 한번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다우존스인데 얘가 고점에서 지금 최근 저점까지 몇 퍼센트 빠졌냐면 17%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신저가를 가기 위해선 마이너스 4.42%만 나오면 다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 신저가 깨고 내려가면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20% 넘어가면서 약세장으로 진입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서 저점까지 몇 퍼센트? 31.9%, 32%가 빠졌어요. 얘도 신저가 다시 한번 나오려면 마이너스 4.6%만 내려가게 되면 다시 이 고점 대비 신저가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0.9, 21%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신저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13. 즉 내일하고 모레 뭐 한 3, 4%, 5% 빠지면 얘네 다 저점 이탈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고요. 결국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점을 이탈한다는 것은 나같이 이 차트쟁이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한번 또 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 저점을 하회하게 되면 거기서 손절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손절 나가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그래서 이번 주 어느 정도 CPI와 FOMC 회의의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충격에 의해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단기 저점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저점이 완전 진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진바닥은 제가 봤을 때 이 이후로 한 15%는 더 빠져야 그게 진바닥이 될 수 있어요. 우와, 지금 빠진 것도 죽겠는데 거기다가 15%더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그래야지 제대로 털릴 거 털리면서 그 뭔가 큰 돈 갖고 있고 이제 저가 매력이야 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오는 수급 주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서 반등 나온다고 해도 그게 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번 주 어느 정도 저점 나오면 반등 나오고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CPI 같은 경우는 계속 정점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7월이 정점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 전쟁에 의해서 물가가 다음 달에도 상승세가 우리 스스로 피부로 느껴지게 되면 가장 바로미터는 유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갤런당 지금 5달러가 넘어갔대요. 거기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꼭지가 돌아갔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그래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기름 한번 넣으려면 이제 고민 좀 해야 되고 어디 멀리 가야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꺾이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결국 이번 달 피부로 느끼잖아요. 자꾸 올라간다는 거. 그럼 다음 달 CPI는 뻔해요. 8.6 그 이상 간다라는 거지. 그래놓고 다음 달에 또 피부로 우리가 느껴서 전달보다 더 안 좋아? 그럼 8월 달도 CPI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로 인한 시장의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기업들의 실적이에요. 지금 이번 실적에서 보면 뭐 애플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애들 기업 가이던스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하향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원인은 중국 봉쇄로 인해서 출하가 쉽지 않다. 제품 만드는 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거로 인한 자연적으로 매출 축소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기업들이 철수하고 이럼으로 인한 손해 이것도 일정 부분 기업 실적에 반영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강달러. 우리가 많이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 안 좋아.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우리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좋아. 일정 부분 볼 수는 있는 요인이에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 원화 대비 강세. 그럼 그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안 좋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내면서 엄살 부렸잖아요. 우리 안 좋을 것 같아. 미리 약 치면서 주가들 급락 나왔죠. 자, 그거는 결국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봤더니 가이던스보다 좀 괜찮네. 그럼 오히려 실적은 안 좋지만 가이던스 대비 괜찮아. 그럼 주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이던스 안 좋게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네. 그럼 더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안 좋게 나타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시장은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못 올라가는 요인 몇 개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먼저 고객 예탁금입니다. 저 고객 예탁금은 뭐예요? 주식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막 늘어나야지 뭐가 있어요? 올라갈 텐데. 지금 이 고객 예탁금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려가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해? 주식에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주식에서 뭔가
돈 벌어야 되는데 산은 척척 물리고 도대체 못 해먹겠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2020년도처럼 그렇게 막 화랑장이 되어서는 또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주식해가지고 돈 벌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가 직장 나가 일해요? 그냥 앉아서 똑똑똑똑 해가지고 돈 벌지. 그러면 경제가 엉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식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 그냥 멋모르면서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어 라는 환상 가지고 주식시장 들어오면 안 돼요. 주식을 하려면 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사면 수익 나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100%가 아니라 200% 맞는 얘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면 누가 직장 가서 일하겠어요. 그 상사 눈치 보면서 드럭그치사 내가 그만둔다. 주식해서 내가 월급보다 더 버는데 내가 왜 다녀?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장 말아먹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어요. 왜? 주식시장은 아주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주린이 분들이 2020년도에 그 환상에 의해서 지금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쿡 떨어지는 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버겁다. 이거와 연동돼서 지금 거래대금이 어때요? 엄청나게 작잖아. 그죠? 엄청나게 작다라는 건 주식 증시가 쉽게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왜?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객 예탁금 보면 이렇게 쿡 떨어졌다가 쿡 올라갔다가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그 신규 상장하게 되면 자금 훅 나가잖아요. 며칠 동안. 나갔다가 상장되고 남은 돈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변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나름대로 큰 IPO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정리되는 모양새가 이 고객 예탁금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신용이에요. 자, 우리 신용 차트 보면 뭔 생각으로 신용이 안 털려. 이게 안 털리면 주식시장 안 올라가요. 지금 우리 외국인 기관 이따가 좀 보겠지만 올해 동안 기관 외국인 축살나게 팔고 개인만 샀어요. 그것도 그닥 좋은 지표가 아닌데 신용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신용 제가 봤을 땐 이거 21조도 아니고 20조 깨져야지 투매 나와 신용 떨궈져 나가 반대 매매 나가 그러면 여기서 기관 외국인들은 어이 싸졌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수급도 한번 봐봐요. 이 올 초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을 보면 개인이 20조 샀어요. 외국인 13조 팔고 우리 기관 거의 8조 팔았어요. 왜 팔까? 정말 어찌 보면 시장이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것도 수급의 중심인 저 둘이 저렇게 팔아 제끼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데 억시게 물려 있는데 새롭게 자금 끌어들이는 것도 겁나고 채택규가 맨날 여기서 투자금 더 늘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있는 거는 다 물려 있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겠어요? 수급이 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길게 행보하든지 아니면 팍 죽어버려야지만 가능한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은 지금은 참아라. 참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막 급등한 뭐 한일 사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그냥 냅둬요. 어차피 우리는 정석대로 가잖아요. 그럼 정석대로 가는 건 정석대로 가는 이러한 종목들 과연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 한번 놓고 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종목 상담하면서 삼성전자 6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데 이 왼수 같은 종목이 진짜 62,1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제가 이에 매물대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갭 메우는 작업한다 그랬죠. 갭 메우는 작업을 할 텐데 요 자리 여기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자, 요 자리 결국 여기가 이제 얼마대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일단 6만 원이에요. 그러면 6만 원은 한번 또 올까요? 라고 했을 때 온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에선. 그리고 얘가 진짜 배기로 갭 메우는 마지막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5만 5천 원이야.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막 자꾸 추매하지 말아요. 일단은 이 6만 2천 원 여기서 깨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요 가격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매할까요? 자꾸 그러는데 제발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움직여줘야 돼요. 시장이. 결국 이 가격대 오니까 또 개인들만 열심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 절대 안 가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삼성전자 몇 년 동안 박박박박 이 자리에서 더 벅벅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배당이라도 많이 주니까 배당 요새 은행 금리도 많이 올라가는데 여튼 배당 보고 그냥 홀딩 해야 되고요. 그럼 삼성전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퍼져요라고 했을 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요새 이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뭔가 좋은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 투자해가지고 이쪽으로 효율이 높고 이러한 것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 안 좋은 장에서 안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건 역으로 언젠가 호재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수급도 중요해요. 제발 싸다고 절대 사지 말아요. 우리가 안 사면 이거 누가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데 개인이 안 받아. 그럼 걔네 안 팔아요. 지들이 사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받아주니까 걔네들이 자꾸 던지는 거예요. 아셨죠? 뭔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해 드릴 게 있는데 여튼 지금 시장 이 하락은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 오시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뭔가 좀 시원한 방송이 될 수 있다. 자신하면서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